안녕하세요. 혜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 의사 시험인 USML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시험을 치고 미국에서 일하실 예정인 분들께 7년 룰, 다시 말해서 State Specific Requirements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들 7년 룰이라 일컫는데요. 이것은 캘린더 이어로 스텝 1이든 2든 처음으로 시험 치른 날짜로부터 스텝 3를 모두 마무리할 때까지의 날짜로 계산합니다. 보통은 7년 이내, MD, PhD 소지자는 10년 이내로 제한하기도 하고 제한이 없는 주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 뉴욕, 플로리다, 버지니아주 같은 곳들이죠. 한국에서 ECFMG 서티피켓만 갖고 계실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만약 미국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고 직장을 얻고 정착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만약 7년이 넘거나 페일, 패스를 모두 포함해서 시험을 시도했던 총 횟수가 넘는 경우에 고민이 되실 겁니다. 즉 제한이 안 되는 몇 개 주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반면 일자리는 제한받았지만 나이 조건으로 면허 발급이 되는지 궁금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고민 자체가 없으실 테고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모든 시험을 7년 내에 소화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 동영상을 접고 그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닌 분들은 이제 제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결론적으로 난 주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나? 이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 둘 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여러분께 익숙한 화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찾아 들어갈 수 있는지 몇 개 주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FSMB State Specific 이렇게만 인터넷 검색해도 쉽게 나오는 화면이죠. 상단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매 분기별로 각 주에서는 메디컬 보드 커미티라는 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사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FSMB에서는 수시로 그 변화된 내용을 업데이트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화면은 각 주별로 메디컬 보드 연락처입니다. 정리하자면 각 주에서 면허발급위원회가 결정하고 상시적으로 의사수급 상황에 따라 규정이 바뀔 수 있으나 FSMB에서는 내용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주 정부 면허기관의 Law, Rules, Regulations 등을 직접 찾아보고 해당 업무 담당자로부터 확답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믿을만합니다. 네바다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패와 합격 모두 포함해서 총 응시 횟수가 스텝 1, 2, 3 포함 9회이고 스텝 3의 경우 3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간은 MD 소지자 7년 이내라고 나오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에드워드라는 변호사에게 무턱대고 직접 연락해 볼까요? 아니면 더 정확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처음에 보여진 페이지에서 네바다라는 검은 글씨 위에 마우스로 올려 클릭하시면 메디컬 보드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금 화면이죠. 좌측 칼럼에 보시면 컨택할 수 있는 담당자 이메일, 전화 연락처가 나오고요. 좀 더 아래 USML 인포메이션을 보시면 면허 발급 자격 조건, 예외 조항이 자세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델라웨어를 살펴봅시다. 여기는 7년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나오고 응시 횟수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다고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델라웨어 메디컬 보드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인포메이션이라는 칼럼을 펼쳐보도록 하죠. 가이드라는 칸이 따로 있네요. 여기서 타이틀 24 이것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Professions and Occupations에서 챕터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우리는 의사니까 MD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죠. 챕터 17 Medical Practice Act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브챕터 2에서 면허 관련 규정이 나오네요. 여기에서도 Law and Regulations라는 항목이 보이는군요. 그 중에서 특히 면허 관련법을 보시면 발급 요건 그리고 예외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문의한 결과 7년이 넘어도 면허 발급이 가능하나 이런 경우 부가적으로 간단한 서술 양식의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델라웨어는 7년이 넘어도 대외적으로 명기약건과 달리 예외적으로 면허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캔사스입니다. 여기에 특이하게 3하고 플러스라는 표시가 있죠. 이게 뭘까요? 저는 직접 이메일로 문의해봤습니다. 위의 예시들처럼 캔사스 주면허 발급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이죠. 그리고 Professions 칼럼 보시면 MD란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화면 아래에 조금 내려와 보시면 마찬가지로 Laws라고 나오죠. 클릭하시면 친절하게 설명된 PDF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면허 발급 규정과 예외 조항은 652828 혹은 652833을 자세히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누구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까요? 두 페이지 앞에서 보여드린 화면 Doctors of Medicine and Surgery라고 하는 화면에서 우측 상자의 컨택츠를 보시면 두 번째 줄에 Licensing Department 컨택츠가 보이실 겁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자신의 last name 철자대로 연락할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각 담당자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빠른 답변을 주시고 친절하게 면허 발급을 도와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격 요건을 잘 보시면 3+라는 것은 3회 이상 응시한 사람도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지아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텝 3 응시 횟수 3회, 응시 기간 7년 이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예외 사항은 없을까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법 조항을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이제 익숙해지셨죠? 메디컬 보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GCMB Rules and Laws라고 나오네요. 열어보겠습니다. Rules에서 Physician Licensing Rules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두 칸의 답을 입력하시고 I agree 누르세요. 그럼 여기서도 License Requirements를 찾을 수 있고 상세한 규정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3번 조항에서 마지막 한 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군요. 문맥상 의미는 어떤 이유로든지 미리 결정하지 않을 테니 일단 면허 신청 접수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캔사스 정보처럼 여기 조지아주 홈페이지에도 각 라스네임별로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있네요. 이분께 연락하여 제가 읽은 법조항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응시기간 초과한 것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델라웨어 면허 준비할 때처럼 A4 용지 한 장 반 분량의 스테이트먼트를 나름 설득력 있게 서술해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조지아주 면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각 주별로 면허 발급 관련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가 대표로 단 하나만 나오거나 대표 번호사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정 못 찾으시면 그렇게 연락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이 없으실 테지만 혹시라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경험을 토대로 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만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